자, 원점5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그리고 마이너스 m인 두 직선. 근데 m 값이 1 이상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기울기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요 두 직선 위에 L1 위에 P, L2 위에 Q가 있는데 그 X좌표가 다 0 이상이니까 이제 2, 4분면, 3, 4분면 대상이 아니고 1, 4분면과 4, 4분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PQ의 길이가 여러분 그림이 여기 칠판에 좀 흐린데 교재는 잘 나와 있죠? 여기 요 기울기가 플러스 m인 직선 위에 P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 위에 Q가 있고 근데 이 PQ의 길이가 1로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역시 움직이는 점들입니다. PQ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요 길이가 1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식을 써볼까요? 여기 주어진 x1, y1, x2, y2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이 조건을 길이가 1이라는 조건을 써보면은 이렇게 이제 써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x1과 그러니까 x좌표의 차 제곱하고 y좌표의 차 제곱해서 1이 된다. 더해서 1이 된다. 이제 요 식이죠. PQ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PQ의 중점의 좌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x좌표 평균하고 y좌표 평균하고 요것에 자, 이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 여러분 도형에다 표시하시고 이 도형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자취입니다. 자취. 자취죠. PQ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중점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중점 m이 움직여 가지고 만든 궤적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점 m의 자취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루기 편하게 왜냐하면 다루기 편하게 한다는 거는 x하고 x1하고 y1이 뭐 서로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y1은 mx1입니다. mx1. 그리고 y2는 마이너스 mx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반영해서 가능하면 독립적인 변수들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뭐 또 굳이 아래참자 쓸 거 없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지금 P의 좌표를 A, MA라고 쓴다면 Q의 좌표를 B, 마이너스 MB 이제 A, B 사이의 어떤 체계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아보면 이 둘 사이에 성립하는 식이 뭐가 돼야 돼요? 길이가 1이어야 됩니다. 길이가. 이 PQ의 길이가 1이어야 되니까 X좌표의 차하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를 하게 되면 MA 플러스 MB가 되죠. 요게 1이라는 이제 관계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두고 그럼 이때 중점 m이 뭐가 되냐면 x좌표의 평균 2분의 a 플러스 b 그다음에 y좌표의 평균은 ma 마이너스 mb의 이게 2로 나눈 것이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 요 중점 m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괄호 1번 문제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원칙이 뭐? 매개의 변수를 소거하면서 x, y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게 x인 거죠? 요게 x인 거고 요게 y인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도 문자가 여러 개 있었죠. x1, x2, y1, y2가 있었고 여기서도 a, b, m 요게 있는데 m은 상수의 변수예요. 상수입니다. 기울기 m인 직선 마이너스 m인 직선이 이제 주어진 거니까 m은 상수고 여기서 우리가 소거해야 될 게 뭐겠어요? a, b를 소거하는 거죠. a, b. 그러니까 이 특정한 a 값, 특정한 b 값과 무관한 이 중점의 자취를 구하는 것이니까 a, b를 소거해서 x, y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번 문제 풀이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a, b의 합이 2x가 나오고 여기서 a-b가 n분의 2y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 b를 소거하면서 x, y의 관계식으로 바꾸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죠.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플러스 b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2x를 집어넣으면은 암산해 보면 m제곱 앞으로 빼내고 a 플러스 b를 제곱해 놓은 거니까 2x를 제곱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n분의 2y니까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입니다. n분의 2y 이것을 제곱한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합이 1이라는 것. 끝났습니다. 이게 중점 매매 자치. 중점 매매 자치.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4m제곱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m제곱분의 4y제곱이고 요걸 더해서 1이 된다는 것. 뭐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더 이상 정리할 것도 말 것도 없겠습니다. 무슨 도형이죠? 그거 답안지에 쓸 필요 없지만 이거 이제 이걸로 끝났는데 무슨 도형이죠? 타원이죠, 타원. 이제 물론 m이 1이면은 원이 될 텐데 m이 1보다 크게 되면은 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타원을 배웠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타원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제 자취의 방정식 다 구했고요. A, B를 소거함으로써 X, Y 관계식 구했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99점이에요.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항상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는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꼭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타원이 완성되냐요? 폐곡선으로? 완성되지 않겠죠. 얼른 생각해봐도. 여기서 길이가 1인 선분의 중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Q가 원점으로 붙게 되면은 여기서 OP 위에 길이가 2분의 1인 위치에 M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원점으로 오게 되면은 OQ 위에 길이가 2분의 1인 원점으로 거리가 2분의 1인 점에 이 M이 있는 것이니까 요런 이 타원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M의 자치라는 것이. 그래서 범위 제한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점수가 크진 않을 텐데 뭐 1, 2점이라도 괜히 깎일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범위를 제한시킬 때는 어떻게 범위를 제한시키냐면 여러분 이런 것을 범위를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시킬 수도 있고 y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x 좌표 구하거나 y 좌표 구하려면 계산을 또 해야 돼. 여기서는 제일 편한 방법이 여기 y 이퀄 mx와 y 이퀄 마이너스 mx 그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고 y가 마이너스 mx부터 플러스 mx까지. 근데 또 이게 플러스 mx하고 마이너스 mx 사이면은 이쪽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제외한다면은 x 값은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범위 제한, 자취에서 범위 제한하는 거. 배점은 낮지만 챙겨주시고. 자, 그다음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또 2번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가보면 점 Q가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속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Q의 속도. Q의 속도. 그러면 Q의 속도가 이러니까 Q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t, 마이너스 mt가 되는 겁니다. 적분 상수는 어디다 했지? 적분 상수가 왜 다 0인가요?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적분 상수가 0,0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Q의 속도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Q의 위치 벡터를 그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위치 벡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OQ의 길이가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원점 O에서 출발해가지고 Q가 이렇게 쭉 진행해 간다는 얘기예요. 쭉 진행해가 일정한 빠르기로. 그렇죠? t, 마이너스 mt. 예? 예. 여러분 m이 상수라고 변수라고? 상수라고요 지금 상수.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속력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빠르기로 이렇게 쭉 이동해 가는 겁니다. 물론 무한히 가진 않겠죠. 이제 이 길이가 1인 것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Q가 이렇게 일정한 빠르기로 갈 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이제 이 Q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는 셈이죠. P는 원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원점에 붙겠죠. 이런 식이 되는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Q가 5로부터 1인대까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어떤 그 진행 범위가 되겠는데 OQ의 길이가 2분의 1인 순간에 딱 OQ의 길이가 2분의 1인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OQ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이거는 특정 시점이 되겠습니다. 특정 시점. 이 특정 시점에 P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OQ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어떤 시점인지 그 구해야죠. 그 특정 시점을 구해야죠. 그리고 P의 속도를 구하려면 뭘 파악해야 돼요? P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미분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순이 이렇게 가겠죠. 자, 이 시점 OQ의 길이가 2분의 1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거 구해야 되겠고
P의 위치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걸 미분 때려서 P의 속도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정 시점을 대입하게 되면 그 특정 시점에 P의 특정 속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바로바로 나와줘야죠. 바로바로 나오고 있죠. 바로바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면 이제 그걸 극복해 가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해봅시다. OQ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어떻게 되죠? Q의 위치를 파악했으면은 OQ의 길이가 여기서 식이 바로 나오죠. 그죠? X 성분 제곱하고 Y 성분 제곱하고 그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게 되는 것이니까 요게 양수 t에 대해서 t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네, 발음이 제대로 되나요? t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요게 이제 OQ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2분의 1일 때란 얘기니까 어떤 시점? 2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1일 때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OQ가 2분의 1일 되는 순간에 그 얘기는 t기가 시각 t가 2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의 역수일 때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때. 자, 그때 P의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P의 위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P의 위치 어떻게 구하죠? P의 위치에 대한 식을 써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 때는 P를 A, MA라고 놨고 Q를 B, -MB로 놨는데 지금 2번 문제를 푸는 맥락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Q가 시각 t에 대해서 t, -MT로 Q의 위치가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시각 t 함수로. 그다음 P는 어때요? P는 우리가 아직 몰라. 모르는데 이제 알고 싶은 것이죠.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P의 위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동점의 좌표를 기본적으로 xt, yt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 이제 미지의 위치 벡터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x, y가 지금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y = mx 위에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것이니까 이걸 굳이 yt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죠. xt에 m을 곱한 것이라고 놓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할 것을 대상을 줄이는 거죠. yt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xt 구하면 yt도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xt에 대한 p의 위치의 성분 xt에 대한 식을 써야 돼. 뭘로 식을 쓰겠어요? 딴 거 없습니다. pq의 길이가 1이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xt-t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yt 즉 mxt에서 마이너스 mt를 빼니까 플러스 mt 요것을 제곱했을 때 1이라는 것. 자, 요 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그 첫 고비가 되겠습니다. 요거 못 쓰면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거 쓰면은 앞으로 거의 잘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가로 2번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식이 되겠고,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P의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를 구해서 미분을 때려야 되니까 여기서 P의 위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P의 위치를 구하려면은 XT만 구하면 돼요. YT는 거기다 N 곱하면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XT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관찰해 보세요. XT, 자, 요 식에서 XT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돼? 구할 수 있겠네요. 왜? XT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XT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식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내면 XT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합시다. 그 계산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 이제 식을 세우고 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썼는데 보세요. 여기 썼습니다. 이건 똑같은 식인지 알겠죠? xt 대신에 x로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x로 표기하더라도 이게 t의 함수로서 xt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m 있는 것만 앞으로 공통수 빼서 m 제곱 만든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이 정체가 뭐다? x 즉 x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암산도 이 정도는 될 텐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되겠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에? 근해 공식에 이제 때려 넣는 겁니다. xt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근해 공식에 때려 넣었더니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예? xt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짝수 공식 써가지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음수가 돼 버리니까 우리 x좌표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반영해서 플러스 루트만 취한 것이고 이렇게 x가 나옵니다. 이제 그럼 뭐 하면 돼요? 요게 뭐예요? 요게 속도의 x 성분. 그럼 거기에다 m만 곱하면 아니 미안합니다. 나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기 위치의 x 성분. 위치. 그러니까 누구의? 요 p의 위치 벡터의 x 성분입니다. 여기에 m을 곱하면 y 성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요거 미분 때려가지고 속도 벡터의 성분을 얻어내서 요 특정 시점 요걸 이제 대입하는 것이죠. 그럼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미분을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xt를 t로 미분했을 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고 요 t 여기 t가 있고 여기 t제곱이 있는데 요 t에다가 바로 요 값을 대입을 하죠. 요 값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이 뭔가요? 이 특정 시점의 p의 속도의 x 성분이 이렇게 나온다. y 성분은 m 곱하면 되는 겁니다. m 곱한 거.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만 좀 생략을 해본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칠판에 박스 해가지고 나온 풀이가 첫 번째 풀이라는 것. 첫 번째 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또 다른 풀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다시 위치 xt 위치 벡터가 그러니까 여기 이게 xt고 사실은 이제 mxt가 이제 yt인 것이죠. xt와 yt. 즉 p의 위치 벡터의 각 성분이 만족해야 하는 식을 써서 이게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xt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죠? 저게 하필이면 x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pq의 길이가 1이라는 조건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용이한 조건이 문제의 조건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2차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문제도 보겠지만은. 그러면은 뭐냐? 만약에 이게 x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이렇게 xt를 구할 수 있었지 x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었으면 xt를 못 구할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xt에 대해서 식을 쓸 수 있는데 거기서 xt를 그걸 풀어가지고 이 함수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t를 못 구할 수가 있다고. 못 구할 수 있어. 못 구하더라도 xt를 못 구하더라도 이 뭐 속도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요 첫 번째 풀이는 비교하자면은 xt를 구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은 xt를 구하지 않고 xt를 안 구하고 구하지 않고 문제에서 구하려고 한 저기 p의 속도를 특정 시점 p의 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뭘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기본식은 써놨습니다. 기본식 써놓고 여기서 xt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x를 구하지 않고 하여튼 해야 될 게 뭐예요? 하여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t가 2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1이라는 이 특정한 시점에 뭘 구해야 돼요? p의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t스타라고 한다면은 xt 스타 m 곱하기 그러니까 yt 스타가 m 곱하기 xt 스타니까 요것을 구하는 겁니다. 되겠죠? 요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꼭 xt를 구하지 않고도 이걸 구할 수가 있다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기는 뭐 빠뜨린 거 하나 있네. 뭐 해야 되지 지금? 이 특정 시점의 p의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x 프라임 t 스타 n 곱하기 y 프라임 t 스타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러 보세요. 요 기본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xt, yt가 갖춰야 될 충족시켜야 될 기본식은 알고 있고 근데 이걸 구해야 됩니다. 질러 보세요. 뭐 할까요? 질러 보시라고. 미분 때리는 거예요. 응? 미분 때리는 거. 그래서 여기 미분 때리니까 이런 식이 나오죠. 2배의 xt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x 프라임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이쪽 미분하니까 m제곱은 상수고 플러스 2m제곱 xt 플러스 t 그 다음에 x 프라임 t 플러스 1 t로 미분하니까요.
그다음에 우변 0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미분한 식이 요 식입니다. t로 미분한 식이 요 식. 그럼 우리는 뭐래? t 스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t스타를. t스타를 대입해 가지고 보시면은 자, 2배의 xt 스타 마이너스 t 스타 x 프라임 t 스타 마이너스 1 다음 플러스 2m 제곱 xt 스타 플러스 t 스타 x 프라임 t 스타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죠. 요 식은 그러니까 요 식이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니까 이 식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같은 범위에 있는 모든 t에 대해 성립할 것이고 그 중에서 t 스타라는 하나를 대입했으니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다고요? x 프라임 t 스타라는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값을 구하라고 한 거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겠어요? xt 스타만 알면 되는 겁니다. xt 스타만 알면 돼. 여기 t 스타는 구했잖아요. t 스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m이 상수니까 이거 상수란 말이에요. t 스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xt 스타만 구하면은 이 특정 시점에 p의 x 좌표만 알면은 x 프라임 t 스타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이해하겠죠? xt 스타를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우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둘 다 알아야죠. 이 정통의 해법과 이 정통 해법 xt를 구하지 않고 x 프라임 t 스타를 구하는 우회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할게요. 그러면 x 프라임 t 스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x 프라임 t 스타는 특정 시점이에요. 특정 시점. 특정 시점이 뭐예요? 특정 시점이 요때입니다. 자, 여기 아까 우리 그림을 기울기 m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m인 직선인데 여기 OQ의 길이가 2분의 1일 때입니다. OQ의 길이. 그러니까 이 OQ의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이 특정 시점 t 스타일 때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특정 시점이 이 길이의 2분의 1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여기 PQ의 길이가 1인 거죠. PQ 길이가 1.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것이냐? 요 P의 좌표가 이때 이 P의 좌표가 XT 스타, 그 다음에 Y 좌표는 그것의 M배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것을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요것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일단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이걸 x로 나타내게요. xt 스타를 x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x하고 x 제곱하고 mx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 뭐가 돼요? x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이라는 요 길이가 나온다고. 요 길이. 그리고 m이 이 각과 무관하지 않죠. 당연히 요 우리가 기울기 m을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이 2세타가 되는 것이고 탄젠트 세타 이퀄 m인 이 세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써먹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요 x 값 여기서 x 값을 구하고 싶어. x 값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럼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는 해가지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은 m 제곱분의 2분의 1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저 x 루트 제곱해서 x 1 플러스 m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근데 이 코사인 2세타는 뭐가 되나요? 이 코사인 제곱세타. 탄젠 세타가 m이면 여러분 탄젠 세타가 m이면 어떻게 되지?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코사인 세타가 루트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루트분의 1. 이게 루트분의 1. 코사인 세타 루트분의 1이 나오니까 이 코사인 제곱. 이 코사인 제곱이 루트분의 1 제곱하니까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이게 코사인 제곱이에요.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런 관계니까 요거 여기서 m은 상수입니다. 요걸 만족시키는 x값. 이거는 2차 방정식 바로 해를 구하면은 x가 2차 방정식의 해로서 얻어지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x 그 특정한 시점 t 스타 시점에 x 값이 되는 것이죠. xt 스타.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풀어 가지고 나오는 이 x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은 이 x 프라임 t 스타에 대한 1차 방정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우회로가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풀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하여튼 요거 하나 챙기면 돼요. 요거 하나. 요 2번 문제 풀이에
첫 번째 풀이 xt 구해서 여기 답 낸 거하고 xt 안 구하고 답 낸 거하고 요거 두 개. 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이어볼게요. 연대 지금 5q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m 값이 이제 값이 주어진 겁니다. 3분의 루트 15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분의 루트 5 그거네요. 근데 이 삼각형 POQ에 내접하는 원을 C1과 X축이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원점에 더 가까운 점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 L3에 대하여 L1, L2, L3가 만드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이 조그만한 원 이것을 C2 C1, C2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야 되니까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L1, L2, PQ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 라지 R이라고 하고 그걸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하니까 딱 머리에 떠올려야 할 건 뭘 이용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야겠죠.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내접원의 여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라지 R을 이용해서 둘레의 길이를 쓸 거니까 둘레의 길이 OP의 길이하고요. OP의 길이하고 요 길이 2분의 1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로 정해져 있고요. 이 둘레의 길이입니다. 여기에다가 2분의 라지 R을 곱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뭘 써야 되겠어요? 삼각형 넓이를 보니까 이 기울기가 3분의 루트 15로 정해져 있으니까 루트 3분의 루트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2세타 이것에 사인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스타 2분의 1 OP 그 다음에 OQ 2분의 1이고 여기 사인 2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세타는 어떤 세타? 탄젠트 세타가 이 3분의 루트 15인 이런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타는 저기 변수가 아니고 정해진 각입니다. 특수각이 아닐 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려고 이렇게 식을 썼나요? 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이 식을 썼으니까 여기서 뭐만 더 알면 되나요? 세타는 지금 정해진 값이고 OP의 길이만 구하면은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여러분 탄젠트 세타 할 때 사인 세타 구하는 건 금방 할 테니까. 그러면 O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OP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서 OQ가 2분의 1이라는 특정한 조건에서 그 앞에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자면은 그때 이제 t 값이 8분의 루트 6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왔었잖아요. m이 이제 값이 특정되지 않은 상수일 때 OQ가 2분의 1이 되면은 t 값이 2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m 자리에다가 저거 집어넣은 겁니다. 3분의 루트 15 넣어보면은 t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t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t 값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에 이 t라는 것이 이제 q가 이렇게 되잖아요. q가 t, 마이너스 mt였으니까 그 t가 q의 위치의 x 성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m은 공통인수를 뺐는데 여기 이제 q의 y 좌표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 p의 x 좌표하고 y 좌표 여기 mx 여기 이제 m 제곱에서 나온 것인데 mx 있다고 했을 때 이 pq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것으로부터 x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x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의 x 좌표요? p의 x 좌표. px 좌표.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길이는 뭐? p를 x, 3분의 루트 15x하고 이것과 q t, 8분의 루트 6 t, 마이너스 m 8분의 루트 6 이거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이렇게 1로 쓴 거죠.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니까 x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계산까지만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오시면서 이해가 되고 아 뭐 내가 식을 써서 저렇게 썼겠구나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p의 x 좌표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저 기울기만 곱하게 되면 p의 y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p의 x 좌표, y 좌표 다 나오니까 OP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OP의 길이가 여기 4분의 3으로 나옵니다. 간단히 나오네요.
OP의 길이라. 그래서 이 조건일 때 OP의 길이가 4분의 3으로 나오니까 여기 4분의 3 집어넣고 탄젠 세타 값으로부터 사인 세타 값을 집어넣고 나면은 라지 R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요. 되죠? 라지 R 값이 계산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은 간단한 겁니다. 2번에 비하면은 중요도도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몰 r, 이 스몰 r의 값을 계산해야 되겠는데 이 그림 너무 작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기울기가 저 3분의 루트 15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인 두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L3가 이 정도 돼. 그래서 X축이 여기 있으면은 이 커다란 원, 우리 원래 라지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당연히 이 작은 원의 중심과 큰 원의 중심이 뭐 정도 되겠죠. 큰 원의 중심 이 거리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라는 것을 안 쓸 리가 없죠. 두 원이 외접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작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랑 연결하면 이 접선형 수직일 거고 이것도 접점이랑 연결하면 이게 수직일 겁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 직선과 OP와 평행한 선을 그어봤을 때 요게 이제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가 뭐가 되죠? 바로 라지 R 빼기 스몰 R이 된다. 그러면 요 각이 뭐였죠? 탄젠 세타가 3분의 루트 15인 세타인데 뭐가 돼요? 라지 R 플러스 스몰 R분의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라지 R 이 합분의 차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요 값을 아니까 라지 R을 알면은 스몰 R도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